자, 그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내가 행복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지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피드백을 해서 행복 수준을 높여나가는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먼저 행복에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를 하나하나 검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측정을 해서 그 결과값을 보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행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재반 행동을 통해서 피드백해내는 이런 과정을 겪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표로서는 자기조절력과 행복지수, 심리적 안정감,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체질,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 지표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조절력은 먼저 뇌파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완, 주의, 집중의 균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완은 알파파나 세타파에 해당이 되고, 주의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SM알파, 그리고 집중은 저베타파로, 뇌파가 알파파는 보통 한 7에서 12 정도, SM알파 주의는 12에서 한 15 내지 16 정도, 그리고 집중은 저베타파는 한 16에서 한 19 내지 20, 21까지도 저베타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뇌파의 균형이 30, 30, 30으로 점수가 나오면 좋고요. 이 차이는 5점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5점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고, 그리고 100점 이상이면 좋고요. 그리고 총 합계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균형도가 깨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자기 조절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 조절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때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뇌파에 대해서 집중적인 훈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완,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각의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가를 통해서도 이완을 시킬 수 있고,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뭐 게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그 비판단적 수용, 그리고 탈중심주의, 현재 자각,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설문지로 이심문항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이제 어느 쪽 점수가 낮은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 비율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1.6 대 1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 대 1, 즉 긍정이 1.6, 부정이 1에 이렇게 비율이 나오도록 조절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각각 척도는 이렇게 옥스퍼드 척도, BBC 척도, 행복 관련, 건강 관련 행복지수에 대한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그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은 바로 18문항을 갖고 측정을 하는데, 앞에서 그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마음 건강이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이제 설문조사,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이제 맥파, 즉 손가락에다가
맥파 측정할 수 있는 왼쪽 손가락 이지에다가 측정기를 끼고 맥파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 지수, 신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점수, 이런 것들을 결과값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비율,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율은 1.5대 1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황진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게 작용을 하고 몸과 마음이 긴장이 돼 있어서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이 1 정도 수준이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나치게 부교감신경이 높게 나와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그 행복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그 30문항을 측정을 합니다. 각각. 그래서 타고난 긍정 성향이 어떻게 있는지 기준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퍼스널리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트리구나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성격적인 그러한 그 체질을 진단하는 것이고 측정하는 것이고, 트리도사는 바타 피타 카파라고 해서 이제 신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행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행복 공식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행복은 욕구를 낮춤으로써 성취 수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그 상수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는 욕구 수준을 낮추어서 행복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것이 행복인데, 건강증진학에서 행복관리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기준점, 타고난 긍정정서, 이것을 우리가 행복을 관리하기 위해서 요가 수행이나 대표 강점 수련으로 이 타고난 긍정정서 수준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일생을 통해서 이 기준점을 5를 올리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러한 요가 수행이나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높일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생존 기본 요소, 환경에 대한 것은, 여기에 주로 작용하는 것은 뭐 돈, 건강, 가정생활, 뭐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문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생존이 가능하고, 건강을 지켜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만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회적인 대인관계도 원만해야 행복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고차원의 욕구는 매슬로 욕구 5단계 중에 자아실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실현도 이기적인 자아수련이 있을 수 있고 이타적인 자아수련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은 나를 위한 것, 이타적인 것은 나가 아닌 남을 위한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기적 자아를 포기하고 헌신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타적인 그러한 자아실현 쪽으로 진행이 되면 인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초월의식이 개발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행복의 모형이 결정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생존형에서 자존형 또는 초월형 행복으로 삶의 질을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대한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